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우아한 인생을 응원하는 건강 생각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잠이 보약이다. 정말 평범한 말 같지만 사실 이보다 더 정확한 건강 비결은 없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 몸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거든요.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하나하나 재생하고 특히 우리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을 깨끗이 청소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치매를 유발하는 나쁜 단백질도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비로소 뇌 밖으로 배출된다고 해요. 그러니 잠을 잘 자는 건 단순히 피곤을 푸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고마운 보약 한 사발 들이키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예전에는 머리만 대면 잤는데 이제는 눈만 감으면 정신이 왜 이렇게 또렷해지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새벽 2시, 3시, 시계 초침 소리만 들으며 억지로 잠을 청하는 그 고통,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밤을 다시 평온하게 되찾아드리기 위해 불면증의 원인부터 오늘 밤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비결까지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불면증이라는 병을 어떻게 봐야 할지부터 짚어볼까요? 단순히 하룻밤 못 잤다고 해서 모두 병은 아닙니다. 잠들기까지 30분 넘게 걸리거나 자다가 자꾸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든 상태가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리고 2~3달 넘게 이어질 때 비로소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잠을 못 자서 그 다음날 일상생활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점이에요. 기운이 없고 자꾸 예민해지고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진다면 그건 내 몸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요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꾸 잠을 설치게 되는 걸까요? 가장 먼저 짚어볼 원인은 바로 잠에 대한 강박증입니다. 내일 중요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일찍 자서 컨디션을 조절해야 해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잠은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멀어집니다. 억지로 자려고 애쓰는 순간 우리 뇌는 비상사태로 인식해서 오히려 더 맑게 깨어나거든요. 예전에 소풍 가기 전날 밤 설레서 잠 못 자던 기억 나시죠? 딱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잠이 안 올 때 흔히 하는 양세기조차 사실은 숫자를 세느라 뇌가 계속 일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차라리 못 자면 내일 조금 피곤하고 말지 하고 마음을 턱 내려놓는 게 잠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커피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는 커피 마셔도 잘만 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 몸은 속고 있는 겁니다. 카페인이 몸 밖으로 절반이 빠져나가는 데만 보통 5시간에서 6시간이 걸려요. 우리 어르신들은 대사 능력이 조금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후 3시에 마신 커피 한 잔이 밤 11시까지도 여러분의 뇌세포를 콕콕 찌르며 깨우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가급적 커피는 점심 식사 전까지만 딱 기분 좋게 즐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음식 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직전에 출출해서 무언가를 드시면 뇌는 자고 싶어 하는데 위장은 밤새도록 일을 해야 합니다. 위장이 꿀렁꿀렁거리며 움직이는 동안 우리 뇌는 깊은 잠인 숙면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걷잠만 자게 되죠. 야식은 가급적 피하시고 정 배가 고프시다면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로 가볍게 속을 달래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빛과 온도의 영향입니다. 우리 뇌에는 밤을 알려주는 고마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은 어두워야만 기운차게 분비되는데 밤 늦게까지 거실 불을 환하게 켜두거나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가까이 보면 뇌는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특히 핸드폰에서 나오는 푸른 빛,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을 쫓아내는 주범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핸드폰을 멀리 두시고 집안 조명을 은은하게 낮춰보세요. 자, 그럼 이제 해결 방법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우선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공간으로만 쓰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하시죠? 그러면 뇌는
침대를 노는 곳이나 고민하는 곳으로 인식해버립니다. 이걸 다시 가르쳐야 해요. 눕고 나서 15분 정도 지났는데도 잠이 안 오면 미련 없이 침대 밖으로 나오세요. 거실로 나와서 아주 지루한 책을 읽거나 명상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다가 정말 눈꺼풀이 무거울 때 다시 침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뇌가 침대는 잠만 자는 곳이구나 라고 다시 배우게 됩니다. 또한 베개 높이도 꼭 확인해 보세요. 너무 높은 베개는 목뼈의 곡선을 무너뜨리고 기도를 좁게 만듭니다. 숨쉬기가 불편해지면 코를 골게 되고 자다가 숨이 턱 막히는 무호흡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오래 누워 있어도 몸은 계속 피곤할 수밖에 없죠. 목을 편안하게 받쳐주는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찾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정말 추천해드리는 실전 비법입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워서 바로 따라해 보실 수 있는 마법의 호흡법이에요. 이름은 478 호흡법입니다.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부교감 신경을 깨워주는 방법인데요. 먼저 입을 다물고 코로 4초 동안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배가 볼록하게 나오도록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숨을 꽉 멈추고 7초 동안 기다려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으로 입을 살짝 벌리고 8초 동안 후 하고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내 몸의 모든 긴장이 바람과 함께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세요. 이걸 딱 4번만 반복해 보세요. 어느덧 몸이 나른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 효과도 있으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활 습관을 바꿔보고 노력도 다 해봤는데도 도저히 안 된다면 그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즘 우리 어르신들 중에 정신과 가면 기록 남을까봐, 약 먹으면 치매 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요즘 나오는 수면 관련 약들은 아주 안전하고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 조절하면 의존성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잠을 못 자서 뇌세포가 손상되고 우울증이 오는 것이 치매 위험을 훨씬 더 높입니다. 괴로울 때는 참지 마시고 가까운 수면 클리닉이나 전문가를 찾으셔서 나에게 맞는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상담하는 것만으로도 불면증의 절반은 치료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었죠? 그만큼 잠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저와 약속해 주세요. 첫째, 낮에 20분만 햇볕 쬐며 걷기. 둘째,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멀리하기. 셋째, 잠이 안 올 땐 478 호흡법 해보기.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밤을 평온하게 만들고 내일 아침을 개운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잠을 잘 자야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주변 분들에게도 인자한 웃음을 지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잘 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아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오늘 내용이 우리 여러분의 꿀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주변에 잠 못 들어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제가 더 좋은 정보를 공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어젯밤보다 더 편안한 밤, 오늘보다 더 활기찬 내일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